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은 이제 분석 작업이죠. 이 분석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 이제 배점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기능 쓰는 거 그리고 이제 필터 기능 쓰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지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외부 데이터 이제 원본으로 해서 우리 요양관리 이제 CSV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라.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분리가 돼 있대요. 그리고 첫 행에 이제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명이다, 이용일 구분이다,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다, 본인 부담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CSV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표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요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원본을 이제 사용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더 찾아보기를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서 우리 길버 커맨 1급 충정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출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거기서 우리 7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7회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관리.csv라는 요 파일을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파일 요거 선택해 주고 우리 열기요. 열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맙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첫 행의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써 있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이 표시가 돼 있다.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구분기호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랬으니까 탭에 이제 체크 표시된 건 체크 해제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쉼표를 이제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명 그리고 이용일 구분 그리고 공단 부담금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환자 번호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자 번호가 지금 선택돼 있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유형도 우리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우리한테는 서비스명 필요하죠. 그리고 이용일 구분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여 비용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공단 부담금이다 본인 부담금이다 해서 요것들을 이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는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연결 이름에 요양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워크시트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게 되면 서비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용일 구분해서 심야다, 평일이다, 휴일이다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그때 이제 행과 열이 만나는 곳, 이 셀, 여기 A의 2번 셀이요. A의 2번 셀부터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생기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A의 2번 셀부터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우리가 잡아줬죠. A의 2번 셀을 잡아줬고,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제 레이아웃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하나씩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그림 좀 더 보자고요. 그때 우리 데이터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그때 이제 얘네들의 데이터가 공단 부담금이다, 본인 부담금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의 이제 평균값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이용일 구분해서 심야다, 평일이다, 휴일이다 해서 요게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서비스명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요 서비스명이 이제 우리 행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에는 서비스명을 갖다 놔주면 되고요. 열에는 이제 이용일 구분 요거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로는 공단 부담금이랑 본인 부담금 요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아웃 좀 잡자고요. 자, 우리 서비스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일 구분 요거 이제 우리가 열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랑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이제 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이제 두 개 필드를 갖다 놓으니까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그때 우리 거는 공단 부담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열로, 본인 부담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행 단위로 돼 있었죠. 해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공단 부담금이다 해서 행 단위로, 본인 부담금이다 해서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죠.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을 때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빈셀에다가는 별표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비어있는 이런 셀들 있죠. 여기다가 이제 별표 두 개, 그거 이제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래쪽에 빈셀 표시하고 이곳에다가 빈셀에다가 뭘 표시할 건지 써라.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별표만 두 개를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셀에 별표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그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하고 있죠.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밝게가 지금 위쪽에 있으니까 이 위쪽에서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갖다 대 보니까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거는 피벗 스타일 밝게래요. 얘가 이제 1번이죠.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8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우리가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하고 그렇게 떴죠. 그러면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 지상도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본인 부담금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서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공단 부담금이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평균값이 구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아직 평균으로 수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평균부터 좀 고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공단 부담금 아무거나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값 요약 기준을 우리가 평균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평균을 찍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평균으로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제 그림이랑 같이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쭉쭉쭉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에는 소수점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에는 소수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이제 없다.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표시 형식 찍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 셀 서식에 뭘 이용해라?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 요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는 0자리로 그냥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공단 부담금은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본인 부담금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달라. 소수 자릿수는 0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다 작성했으니까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해서 서비스 명에 보니까 지금처럼 단기 보고다, 방문 간호다, 방문 목욕이다, 방문 요양이다 하고 써 있어요. 똑같이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평균 그렇게 해서 공단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공단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의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좀 가서 좀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이용일 구분이다. 심야, 평일, 휴일, 총합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값들을 봤을 때 값들이 전부 다 똑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전체 평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값들도 맞나 틀렸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작성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자가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자가 2번 시트 왔더니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래요.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F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28번 그 영역에는 1부터 5의 그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F28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그림에 보니까 이제 입력 방법이다. 1부터 5의 정수만 입력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래서 지금 오류 메시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그래서 거기 메시지는 1부터 5의 정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뜨고 앞에다가 요런 이제 그림 갖다 붙이래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입력 확인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버튼 보니까 지금 다시 시도 취소 그리고 도움말하고 요런 이제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거를 할 때 F3번부터 시작해서 F28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한 대상을 우리가 걸어주면 되는데 1부터 5의 그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대상 지금 모든 값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수로 그렇게 바꿔주고요. 그때 최소 값은 1이다 최대 값은 5다 해서 1부터 5 그 사이의 값만 입력이 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 이 영역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돼요. 이동을 해서
문제에서도 셀을 이제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제목하고 우리가 설명 메시지만 써주면 되는데, 제목은 지금 입력 방법으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는 1부터 5에 정수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까지 있죠. 그거까지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제목에다가 우리가 입력 방법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메시지는 1부터 시작해서 5에 정수만 입력하세요. 점. 이렇게 해서 점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류 메시지라는 요 탭에 가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곳에 가서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그림은 요 X자 모양의 요 그림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때 이제 제목 쓰래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 쓰래요.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확인이고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는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입력 확인이라고 우리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의 5에 정수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다른 셀을 찍었을 때는 이런 설명 메시지가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수급자 등급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수급자 등급은 1이에요. 1.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6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확인해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0이라고 써볼게요. 0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또 이렇게 우리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하래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명을 오름차 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이용 시간이 상위 25%인 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되도록 숫자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필터를 걸어줘야 되니까 이 제목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에 보게 되면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제목에 지금처럼 삼각형이 다 붙었습니다. 그때 서비스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명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삼각형 요거 이제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정렬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용시간이 상위 25%인 그 데이터 행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숫자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용시간에서 요 삼각형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숫자 필터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상위 25% 그 값을 나타낼 거라 우리가 이제 상위 10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상위 10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놓고 상위 25%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목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퍼센트로 고쳐주고요. 앞에 요거 10이 아니라 2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위 25%의 그 값을 보여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해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필터 기능도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우리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을 열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